자,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18번 문제는 2012년도 1월 1일 날 개정된 문제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최근 개정을 반영한 문제다. 먼저 피의 사실 공표죄가 2012년 1월 1일 날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들어왔다.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때는 피공표자의 명시의사에 반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니은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는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된다.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이 나왔고, 그 다음 디귿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이 전기통신이면 일단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를 명문화했는데 작성기간을 기재해야 된다. 이 작성기간은 파일 생성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저장 매체 전자파일의 압수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서 출력 복제, 그러니까 일부를 출력 복제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로써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 정보 저장 매체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수 있다 했고요. 기타 이제 2012년 1월 1일에서 도입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사기관은 빠짐없이 수사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서류의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이 부분은 과거에 검사들이 증거 개시 과정에서 목록은 반드시 게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목록을 빼먹고 작성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빠짐없이 목록을 작성하도록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법 개정이 있으면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뒤에 문제가 설려 있겠지만 최근 법 개정과 관련해서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문제는 19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인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솔솔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히를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냥 증거보전 내지는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 24페이지. 서브노트 24페이지에 있는 64번을 보겠습니다. 일단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먼저 잘 해야 되는데, 증거보전 기각하는 판사의 결정, 원래 이런 것들을 판사, 수임판사, 판사 나오면 다 수임판사죠. 그리고 소송법상은 명령이다. 수임판사의 명령은 보통 항고의 대상이 법률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거죠. 반면에 이와 비교해서 수사상 증인신문을 기각하는 결정, 증인신문 기각 결정은 판례가 있죠. 수임판사 명령으로서 항고, 준항고, 기타 일체의 불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메모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증거보전 절차에서 보전된 서류는 판사소속 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이 밑에 증인신문 절차에서 나오는 것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이것은 검사가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서류 비공개 원칙에 따라서 열람등사가 안 된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4번이 이제 시험에 의외로 많이 나오는, 거의 답이 되는 건데,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다는 전제에서 반대신문한 내용. 일단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건 경주당구장 살인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1심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토대로 한 증인신문 조서를 주요 증거로 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대법원 심리 중에 전혀 다른 데에서 진범이 검거됐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심들을 파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인터뷰에 나와서 증인신문 조서에서 뭐 공범자인 을이 자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증거 능력이 없다.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위헌 결정이 났어요. 이미 진술을 한 이상 진술 번복의 염려만으로
수사상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수사상 증인신문 청구 사유는 출석이라든지 진술을 실제로 거부한 사안, 거부 시에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진술 번복의 염려만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두 제도의 청구권자는 상이하다. 아, 그렇죠? 증거보전은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증인신문은 어때요? 검사만이. 그러나 신청기간 제한 없어요.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수사 개시에서부터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자, 그 다음에 2번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에서는 증인신문, 압수수색, 검증, 감정까지. 그러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문은 안 된다. 참고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일단은 수사상으로는 공범이나 공동피의자는 공소제기하고는 좀 달라요. 공소제기에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유죄 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좀 특별한 주의. 그들이 재판도 받는다. 특별한 주의가 있지만 수사상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은 제3자, 즉 참고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수사상 증인신문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그러나 본인 자신에 대한 피의자, 피고인 신문은 허용되지 않고요. 자,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정할 때는 판사는 피의자, 변호인 등에게 통지를 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확인 규정이고 과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반성의 의미로 나온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작성된 조서는 모두 법원, 법관의 조서로서 절대적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법원에 보관한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증거보전은 판사 소속 법원. 그러나 증인신문은 어디에?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니까 검사가 보관을 한다. 이렇게 돼서 네 번째가 이제 잘못된 것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신청에 대한 문제가 20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나열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문 하나하나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갑은 상해죄로 을을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했다. 갑은 A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B는 수사가 미지다라는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서 C는 재수사를 했지만 역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에 있어서 그 불기소 처분이 있고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항고를 거쳐서 재정 신청을 했는데 일단 검찰 항고를 거쳤는데 이 검찰 항고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나왔다. 그런데 이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서 재수사를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자, 그래서 일단 원래 이제 검찰 항고의 효력 같은 경우는 검찰 항고는 항고를 제기하는 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 검찰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 공소시효, 정지효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소 제기 의무가 없죠. 그래서 재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검찰 항고 전체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예외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예외 세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가 이미 검찰 항고를 한번 거쳐서 인용됐는데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난 것. 이 사례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외가 세 가지인데 두 번째 예외는 뭐 3개월이 경과하도록 소문이 없었다. 검찰 항고를 했는데. 세 번째는 공소시효 만료 이제 30일 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뭐 단순 암기 사항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2번. 갑의 재정 신청 심리 중에 을의 변호사 평이 수사 서류의 열람 등사를 신청했으면 허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형사소송법 262조의 2는 이제 첫 번째
서류의 열람 등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나아가서 다만 예외적으로는 어떻게? 재정 신청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과정에서 이제 작성된 서류에 한해서 허용을 하죠. 이제 서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바로 증거조사, 재정 신청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고 수사 서류에 있어서는 열람 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의 재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 아하,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고등법원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다. 기소 의무가 있고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기소 의무도 있고 시효도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하나 1심 공판 절차를 준용하는데 공소 취소는 금지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심리 결과 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갑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된다. 재정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이건 유명한 거죠. 바로 협의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건 법원은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기각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오는데 상당히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도 이 재정 신청이 상당히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 두 개 해서 지문들을 꼭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이번 시간도 마치겠고요. 또 다음 강좌에서 다음 문제부터 또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